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시간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면서 저희 오늘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사자 행렬을 이어가고는 외국인이 상승장을 또 이끌면서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0.61% 상승하면서 2,68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0.78% 오름세 기록을 해주면서 893포인트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연일 또 사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조 원 넘게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1조 573억 원대 매수 물량이 매수를 이어갔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각각 5,090억 원 그리고 기관은 5,854억 원대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홀로 담아내는 하루였는데요. 587억 원대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소량의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7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2억 원 물량을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요일장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또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 만에 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일단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거의 뭐 1조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뭐 그동안에 올랐던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매수에 가담했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뭐 순매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편식하는 업종이 있어요. 주로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이 되겠는데 오늘도 역시 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런 또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까지 상승 대열에 지금 참여를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자동차들을 많이 담았다는 거가 일단은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뭐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6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685선인데 아마 2,700선에 도전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6월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그 6월 9일이 6월 9일이죠. 우리 옵션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일수는 뭐 이번 주하고 내일 선고고 또 다음 주 현충일이 있기 때문에 영업일수는 뭐 거의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또 어떤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또 결국에는 만기일에 어떤 등락이 또 진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조심한다 하면은 현재 지수 자체가 61선을 돌파함으로써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이제 60일선에 근접을 못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900선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도 조만간에 아마 900선을 돌파하면서 60일선을 같이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낙관을 해보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번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이제 또 6월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또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를 걸어 놓습니다.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이 끝난 후에 톡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전화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다음 방송 때나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 방송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6월달 이제 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오늘 2부까지는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안에 꼭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픽 톡방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시고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코너로 이동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앞서서 잠시 해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어떤 것들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난세영웅 전문가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원유를 끊는 EU 그리고 풍력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 줄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뭐 풍력주를 비롯해서 뭐 태양광 관련주도 여러 가지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는데 어떤 한 줄평 의미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뭐 끝날 기미가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에서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러시아는 이제 자원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좀 그 규모가 커요. 원유라든가 여러 가지 원유 자체가 이제 글로벌리 2위예요. 러시아가. 네.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도 2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탄은 글로벌 6위거든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생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유의 어떤 비중을 줄이면은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포션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풍력하고 이제 뭡니까 태양광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훨씬 우리 시장에서는 강한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CS 베어링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막판에는 이제 20%로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유니슨도 15%, 그다음에 동국 SNC도 지금 9% 정도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뭐 다른 테마들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우리가 아마 이 풍력 관련주들을 오늘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는 뭐 테마도 있지만 오늘 돋보이는 거는 그래도 아마 뭐 중국 관련 뭐 상하이를 뭐 봉쇄 해제한다라 가지고 이제 중국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중국 관련주 대부분이면 동전주가 많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그래도 내재 가치가 있는 이런 테마를 봐서는 풍력이 그래도 오늘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장을 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한 줄 평은 일단 러시아의 원유를 끄는 이유에 따라서 풍력주들이 고공행진했다 해서 한 줄 평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풍력주들이 또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아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한 주평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6월달 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는 게 시장에 대응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또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또 절실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또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노하우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신호는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고 저희 지금 톡방에서는 수익률 올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 또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셔서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 가시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도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마련하는 시간 또 가질 테니까 들어오셔서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주평 시간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고요. 다음 코너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또 전반적인 이야기와 또 리포트들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 많은 분들 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인데 한번 전문가님을 연결해서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역시 뭐 지난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3일 날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이노텍, HMM, LG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삼성 SDI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LG이노텍이 기간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증권사들이 모두 지금 LG이노텍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심지어 보면은 뭐 60만 원대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60만 원 한 대가 이제 NH투자증권이 네. 60만 원으로 올렸죠. 그다음에 현대차증권도 43만 원, 이베스트도 40만 원, 뭐 미래에셋, 뭐 KB증권에서 전부 뭐 45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를 지금 계속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제 종가는 30원에 7,000원인데 오늘 종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계속 오늘도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LG노텍은 이제 이런 게 왜 주가가 이제 오르냐면은 이제 본업이 이제 카메라거든요. 네. 카메라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XR, 뭐 확장 현실이라는 또 뭐 AR, VR 말고 또 XR의 확장 현실. 그다음에 이제 자율 주행차도 이제 계속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추가가 되면서 계속 이제 미래의 어떤 그 가능성을 계속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널리스트들도 LG노텍의 목표 주가를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 차익이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아니면 6월 달에도 LG이노텍은 한번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계속 좋은 어떤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신성장이 아마 추가가 되면서 또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또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수급에 있어서도 안정을 주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HMM인데 네네. HMM이 이제 지난주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 거의 일주일 사이에 한 10% 이상 올랐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 BDI 지수가 이제 발틱 운임 지수 아닙니까? 네. 이게 보면 올해 23일이 최고치가 이제 3,369를 찍었어요. 네. 1분기 평균이 한
정도 되었거든요. 2,041, 1분기 평균가 2,000 정도 보는데 이번에 이제 3,300을 찍었으니까 거의 뭐 한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결국 한 70%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오른다는 결국은 이러한 뭐 HMM이나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 뭐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의 어떤 운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HMM에 대한 어떤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BDI가 왜 올랐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상하이 봉쇄를 해제하면서 네. 아마 부양에 나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 어떤 거 물류가 반영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라질에 이제 철강석이 또 해외 수출 많이 하는데 네네. 날씨 문제 때문에 또 아마 운항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게 또 해소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또 유럽 인도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천연가스다 원유 어떤 러시아 그런 문제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가진 식량난 이런 것 때문에 남미 나라들이 또 이런 공급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미는 또 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아시아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네 가지 요인을 이래 가지고 이제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HMM뿐만 아니라 이제 페노션도 이런 어떤 매수가 몰렸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꺾였는데 네. 이제 악재가 나왔죠. 이제 화물연대가 이제 총파업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피해가다 결국은 이제 물류회사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이런 해운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런 어떤 화물연대 어떤 논리는 뭐냐면은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유가에 대해서 좀 뭔가 뭐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런 우리 뭐 배달이라든가 운송 뭡니까 이런 딜리버리하는 이런 화물차들이 대부분이 지입차예요. 지입차는 뭐냐면 자기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기름값을 다 대가지고 네네. 이제 운항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기름값에 대해서는 보전은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입 제도를 없애라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뭐 예년처럼 장기화된다 그러면 또 이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아마 주가 자체가 좀 나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삼성하고 LG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LCD가 있고 OLED가 있는데 삼성은 이미 이제 LCD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에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로 아마 그 뭡니까 6월달에 아마 LCD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OLED 뭐 퀀텀닷컴 이쪽에 이제 매진하는데 아직은 이제 LG의 경우에는 아직 뭐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LG가 상대적으로 좀 뭔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유리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가격 자체가 중국이 워낙 뭐 저가 공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LCD는 이제 중국이 거의 뭐 시장을 평정했다고 보고요. 이제 네. 우리나라는 그 이외에 어떤 레벨인 OLED 뭐 이런 쪽으로서 일단 집중을 할 텐데 그래도 일단 LG 디스플레이 일단 외국이나 기관들이 일단은 매수에 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6월달에 학회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먼저 되는 게 이제 유럽 유마티스 학회가 EULAR인데 그다음에 또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 학회 그다음에 바이오 USA 아주 큰 어떤 그 바이오 형사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EULAR 그래서 아마 유럽 유마티스 학회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치료제 임상 발표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그러한 거로 인해 가지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아마 선취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SCO는 이제 아마 그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는 뭐 여러 가지 참여하는 회사들은 많아요. 뭐 유한양인, 매드팩토, 뭐 ABL 바이오, 루닛, Y 바이오로직스, 뭐 HLB, 카나리아 바이오, 네오 이문텍, ABN, NKMX 등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뭐 유일하게 구도 발표를 하는 회사는 유한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회사는
지금 보면은 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매드 팩터가 좀 그래도 뭔가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장한 임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매드 팩터가 이런 그 뉴스를 나가지고 잘 가다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자기네가 개발하는 거를 포기한다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다시 네.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번에 기대하는 거는 이제 4일부터 8일까지 열리거든요. 아스코라고 이제 지금 열리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주의해서 볼 종목은 매드 팩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포럼이 이제 6월 13일부터 16일 열리거든요. 네. 아마 이게 이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2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열리는데 아마 여기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등 여러 대형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부스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관련지들이 워낙 그동안에 득세해가지고 이런 네. 전통적인 바이오 업종들이 제약회사나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뭔가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기존의 코로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이런 쪽으로 아마 그 평가가 되면서 이런 업종들이 좀 아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LG노트, HM의 디스플레이 말씀드렸고 바이오로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인데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 좀 문제가 많죠. 근데 크래프톤이 워낙 뭐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돼가지고 지금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사저 받은 직원들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안 좋은 레포트가 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마 그 신작이 나오거든요. 신작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프로젝트 M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칼리스토 프로토콜.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뭐 호러 뭐 이런 공포 이런 거 같은데 저는 뭐 게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이제 신작이 기대가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크래프톤도 뭔가 주가가 이제 터닝을 하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매수자가 좀 몰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지만 지금 네. 보면은 그 CT증권에서 삼성 SDI 목표가를 아마 크게 내렸어요. 지금 뭐냐면 뭐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고 목표가를 무려 9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거의 뭐 반토막을 냈는데 이런 또 외국계 레포트가 또 이게 장에 또 영향을 주면은 삼성 SDI가 또 가뜩이나 또 좀 그런 어떤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또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뭐 외국계 증권사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또 소킹한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삼성 SDI의 어떤 투자하신 분들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이제 뭐 한정기술, SK텔레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러티 이런 종목이었고요. 24일 날 보시면은 네. 한국전력, HMM, KTNG, LG생활건강에서 뭐 네. 아까 HMM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5일 날은 셀티온,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수페타시스 아주 대부분 말씀드렸고 네. 이수페타시스가 아마 이제 지금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를 지금 이제 상향하는 아마 키움증권에 상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주의 통신 장비 및 서버 업체들이 탈중국화 기조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보는 게 이수페타시스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역시 뭐 이런 어떤 이런 종목들 자체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이런 어떤 수출 자체가 좀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수페타시스다 해가지고 네. 이날 25일 날 일단 매수를 가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일은 하나솔루션, 태양광 나왔죠. OCI, HMM, LG에너지 솔루션, 미포조선,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마 태양광 업종들을 또 이날은 이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 하이닉스, 삼성전기, 카카오 뭐 일반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7일 날 OCI 이노베이션, HME 대한항공, 삼성생명, DL, SOL 뭐 큰 적은 없고요.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거는 이제 HMM,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OCI 순으로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됐던 종목은 LG이노텍, SDI, 카카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한 거로 보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기, 텔레콤, 전자, DBIT, 일진 머티리얼스. 일진 머티리얼스는 이제 응급제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그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또 이 회사의 지주에서는 일진홀딩스는 또 오늘 좀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이제 M&A 테마가 오히려 주가에는 좋을 텐데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스는 아마 매도 공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일진 머티리얼스는 일진 그룹 자체가 좀 자금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손해를 보는 회사인데 만약에 네. 좀 자금력이 풍부한 아마 이런 회사들이 인수한다면 회사 자체는 굉장히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에 가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M 보시면은 뭐 최근에 외국인 연기금 투신이 계속 샀죠. 지금 뭐 거의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뭐 5월 말에 들어서는 그러게요. 외국인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기타 보행까지 전부 다 샀고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네네. 이런 어떤 투자자 수급을 보였습니다. 차트도 일단 H&M은 계속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 나오고 또 이제 또 매물 나올 시점에 또 파업 얘기 나오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조정을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까지 기간 연기금 투신이 다 샀지만 이제 27일 날 금요일 날은 좀 매도로 일단은 전환했는데 뭐 규모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뭐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갈지 또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증자 이후에 계속 지금 85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계속 아마 저항선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시 또 꺾일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OCI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면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들이 일단은 사는 모습인데 주가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올랐는데 아마 이제 OCI가 옛날에 이제 화려했던 게 있었죠. 전에 뭐 거의 100만 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이제 미래에셋 그룹에서 아마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올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또 펀드가 좀 휴유증이 있었지만 OCI 어느 정도 다시 탈피를 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OCI가 원래 이제 태양광을 하기 전에는 이제 동양화학이었거든요. 동양화학 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저포즈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성 소다라든가 이런 화학 업종에서는 안정된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런 2세 경영 체제 되면서 뭐 이런 태양광 이쪽이 하면서 이제 태양광이 워낙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가 많이 흔들렸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뭔가 찾는 것 같아요. 제자리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제 23일날 루트노릭, PNT, 주성엔지니어링, 베셀. 이제 베셀은 뭐냐면 이제 현대차 그룹 우리가 이제 UAM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도시 네. 항공 모빌리티 해가지고 이제 관련주인데 아마 현대차 그룹이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대한항공도 있고 이제 하나그룹도 여기에 또 목숨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3개사가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그 그룹사인 현대차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기에 또 베셀이 이런 어떤 그 유무인기라든가 항공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베셀이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베셀 아마 유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매도한 종목은 뭐 HK이노엔, 앱그룹피렴, JFNT, 동진세미킴, HLB생명과학, 에코프로에서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뭐 바이오주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 보시면은 삼청단 제약, 노터스, 매도놈, 에코프로이면, LX세미콘, 심텍, 이녹스 첨단 소재, 주성엔지니어링, 리농호흡, 위메드인데 노터스는 이제 뭐냐면은 대단한 회사죠. 이 회사는 이제 그 무상을 발표했는데 8배 한 주에 8주를 주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무상증자 발표해서 주가가 오르다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각종 질환에서 비임상 시험 평가를 하는 회사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이슈가 있는데 무상 증자까지 함으로써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은 뭐 카카오 게임스, 헬스케어, 펄어비스, H11, 심텍, ST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26일은 심텍, 오스테 임플란트, TSE, 27일은 파라다이스, 파인테크니스, KH바텍, 넥슨 게임즈.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일단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들은 없어요. 심텍도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고, 뭐 카카오 게임즈,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은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고, 일단 매도한 종목은 리노공업하고 에코프로 BM인데, 리노공업은 계속 지금 뭐 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좀 성장성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계속 매도 가담하면서 기간 연기금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는 이런 종목이 리노공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2부에 나머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난사용의 투자 노트는 일단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도 또 남은 내용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가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저희가 6월달 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또 톡방에서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 이미 톡방에서는 방송 시작 전에 많은 분들 또 받아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도 미리미리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셔서 톡방에서 먼저 또 공개를 해주시니까 시황에 대해서 또 미리 톡방에 계신 분들은 또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또 받아가고 있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셔도 톡방에서만 현재 남겨지고 있으니까 입장을 하셔야지만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입장을 지금 바로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 투자노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일단 해보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또 톡하는 상담소 시간에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고민들, 전략 잡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CJCGB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7,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CJCGB 오늘 종가 상황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CJCB 오늘 1.25%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27,65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 움직임 한번 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8,000원대까지 갔던 모습이네요. 28,800원 선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락을 가져가면서 27,450원까지도 갔었고요. 일단 1%대 하락을 기록을 해주면서 27,650원 선 마무리가 됐네요. 네, CJCGB 이전에 사셨다고 하네요. 이번에 사신 게 아니고 예전에 산 거다라고 하시면서 일단은 톡을 남겨주셨는데 CJCGB 뭐 최근 들어서 다시 영화관 업황이 또 회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한번 전략을 잡아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CJCGV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죠. 네. 지금 뭐 범죄 도시 2 해가지고 계속 인기를 끌면서 지금 뭐 세 개의 작품이 계속 대기하고 있더라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건데 그 동안에 뭐 영화관들은 적자에 허덕였죠. 그러다가 이제 모처럼 관객이 늘어나면서 이제 흑자 전환할 이런 타이밍이 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주가는 선방향이 되면서 주가도 이제 2만 원대에서 거의 3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그러니까는 올 초에 2만 원대 주가가
지금 3만 원까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만 7천 원대인데 아마 이런 어떤 계속 뭐 영화 자체는 지금 워낙 악재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지만 네. 이게 뭐 계속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계속 조정받고 또 올랐다 이렇게 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 자체도 지금 매수가 뭐 2만 7천 원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종목은 이제 수급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담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주가가 한번 이렇게 고공항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가 뭐 3분기 예상 실적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6월 달에 뭔가 좀 이렇게 호전이 되면서 5월, 6월에 아마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작년 대비 좀 어떤 그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마 증감리 자체가 계속 좋게 발표가 된다면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아주 뭐 수치적으로 나쁘게 나오지 않았나 계속 들고 가신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J CGV 영화관 업황 또 회복이 점차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을 겪으면서 일단 우상향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기다려 보시면서 영화관 또 최근에 많이들 찾아주고 계신데 이와 관련돼서 또 한번 직접 찾아가도 보시고 뉴스거리들 있으시면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분이 또 올려주신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24만 200원이고요. 비중은 꽤 있으십니다. 4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오늘 마무리 상황 한번 보고 또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시죠. 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2.62% 상승을 가져갔고요. 21만 5,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역시나 하루 흐름 보고 또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1만 원 선에서 바로 또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1만 6,500원 선까지도 갔었고요. 일단은 2%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1만 5천 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비중도 꽤 있으시고요. 일단 매수가가 24만 원대여서 아직은 또 손실권에 계신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는 이런 종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차트상으로도 오늘 모양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제 후행수편을 보는데 후행수편이 일단 캔들 자체는 지금 이제 여기 아래로 계속 가는 모습이지만 후행수편이 오늘 억각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요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인데 여기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SK 이노베이션 지금 뭐 이 무거운 주식이지만 한번 일단은 22만 원 여기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요 22만 원 선을 돌파를 하면은 그 위에 뭐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어떤 SK 이노베이션 뭐 업황이 이렇게 나쁘지 않는 한 뭐 유가도 계속 오르고 또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아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마 바닥을 일단은 찍은 것 같고요. 1차적으로 22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러면 바로 2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SK이노베이션도 일단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톡방에 올라온 내용들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을 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주시고 6월장부터 전문가님과 바로 또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로지 톡방에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저희 유나이티드 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진입은 이제 64,650원대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이 꽤 있으십니다. 60% 갖고 계신 상황인데 이 종목도 한번 오늘 마감 상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4%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27,850원 선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움직임까지 한번 유나이티드 제약 바로 보겠습니다. 네, 3만 원대 초반 일단 주가가 쭉쭉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26,000원까지도 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내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와 주는 모습을 나타내더니 일단은 오늘은 파란불을 켜냈고요. 27,000원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아직 5월 초 주가는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6만 원대 좀 고점에 들어가신 모습이네요. 정말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중도 꽤 있으셔서 네, 한번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이제 워낙 그 제약 바이오주들은 부침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최고가가 이제 11만 2천 원까지도 갔던 주식이 이제 2021년서부터 이제 5만 원, 6만 원대까지 계속 흐르다가 지금 뭐 이분은 이제 아마 사신 시점이 거의 2020년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뭐 지금 한 거의 2년은 아니지만 거의 뭐 1년 6개월 이상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뭐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기회가 없었어요. 거의 보면은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1월 달에 66,900원 요때 하고 그다음에 작년 3월에 65,900원 그리고 이제 계속 뭐 6만 원대 가지고 이제 거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네. 6만 4천 원가 아닌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우리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때 이제 그러게요. 하한가를 맞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 자체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겠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3만 2천 원대의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만 6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이런 어떤 우리 제약 바이오 주식들은 이런 어떤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호불호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가 이제 대박이 날 때는 뭐 10배 뭐 그 이상도 대박이 났는데 한번 이렇게 물려버리면은 뭐 거의 뭐 3년 5년을 기다려도 그 가격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약주에 대해서는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그러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또 비중이 워낙 많으세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데 아마 이분은 아마 거의 뭐 거의 몇 년 동안은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나이티드 제약 한번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네, 실적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330억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뭐 수익은 계속 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올해도 1분기에 111억. 그래서 뭐 회사의 수익은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 부채 비율도 29%, 그다음에 유보율도 이제 거의 4,000% 되는 회사거든요. 지금 보면은 PBR이 2.38, 퍼는 이제 좀 26 정도 돼서 뭐 제약 바이오들은 다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그 수준인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 회사도 뭔가 이제 제약 바이오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프라인 자체가 뭔가 이렇게 히트를 쳐야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뭐 유나이티드 제약은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았는데 그런 이슈 자체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과연 이제 언제 기회가 오느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주식 자체가 고점에서 계속 있다가 하한가 맞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시간이 말해줄 텐데 지금까지 아마 이분이 이제 버텨온 그런 기간만큼도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약 바이오는 또 오를 때는 한 방에 또 오르기 때문에 뭔가 회사에서 모멘텀,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 파이프라는 가지고 뭐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아마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뭐 손절하라 뭐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RSI 자체가 오랫동안 이제 거의 바닥에서 4월부터 이제 5월 중순에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오르는 시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오르는 시점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하한가 맞을 때 그때 그 전에 종가가 43,0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때 것까지는 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뭐 64,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4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뭔가 그 도모를 할 것이다. 또 모릅니다. 그래도 바이오질은 또 하루 이틀 또 하한가 치면 충분히 또 주가도 뭐 100%, 200%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손쓸 적이 없어요. 6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어떻게 손절하게 돼서 다른 종목을 갈아탄다 하더라도 그게 뭐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또 갈아탄 종목이 빠지고 파른 종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조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약이나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 개발 또는 모멘텀 재료들이 또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4만 원대까지는 일단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비중도 꽤 있으시고 지금 현재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좀 한번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마음이 힘드실 텐데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전략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여기서 상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하지 못한 상담에 대해서는 2부에서도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 영웅이라고 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2부까지 함께 해주실 예정이지만 2부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저희가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입장을 하셔서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셔도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2부에서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전문가님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